아랍에미리트가 한화디펜스의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와 로켓 약 9천억 원 규모를 도입한다. UAE는 최근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공식으로 발표했지만 한국 내에서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교민 안전 등을 감안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확인되지 않았다. 걸프 비즈니스는 2월 24일 국영 WAM 통신 보도를 인용해 아랍에미리트 연합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전람회와 NAVDX에서 UAE 육군이 총 179억 1,300만 디르함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IDX 공식 대변인 모하메드 알-하사니 준장은 사흘간 열린 이번 행사에서 성사된 무기 거래액은 55억 8,900만 디르함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계약에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와 미사일 탄약을 구매하기 위한 총 29억 5,500만 다르함 계약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9억 5,500만 디르함은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8,996억 원이다. UAE 육군은 UAE 업체 야스홀딩스에게 계약을 주고 야스홀딩스가 한화디펜스에서 천무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IDX는 경년으로 열리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60여 개국 1,300여 개 업체가 참가했다. 모하메드 알-하사니 준장은 국제기업의 6건의 계약이 체결됐고 UAE 소재 기업과 6건의 계약이 이행됐다면서 총 12건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덧붙였다. 한화디펜스의 천무는 한국 육군의 K136 구룡 130mm 다연장 로켓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미국의 다연장 로켓 MLRS를 개량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다. 천무는 무유도 130mm 로켓 20발들이 컨테이너 2개, 227mm와 유도 239mm 로켓 각 6발을 탑재한 컨테이너 2개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다. 239mm 로켓은 충격 신관과 지연 신관을 채택해 인마 살상이나 벙커 파괴용으로 쓸 수 있다. 29mm 로켓은 길이 3.96m의 GPS와 INS로 유도되는 만큼 정밀도가 높다. 방산 전문 매체인 아미레커그니션닷컴은 사거리를 160km로 표기했다. 탄두는 고폭탄과 분산탄을 사용한다. 고폭탄은 정확도가 15m여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분산탄은 300개의 자탄을 쏟아내면서 축구장 3개 넓이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갖추고 있다. 발사 차량은 바퀴 8개인 8륜형 방탄 차량이며 승무원은 3명이다. 전투 중량 31톤이다. 각 발사 차량은 4개의 포드를 미리 적재한 탄약 제보급 차량과 조를 이룬다. 천무의 사격 시스템은 모두 자동이다. 유사시 군단과 사단에서 포병대대로 표적 정보를 통보하면 천무의 사격 통제장치에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자동으로 발사대를 구동해 사격이 이루어진다. 천무는 차량용 발사대에 장착해 이동하며 적의 화생방과 소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추고 있다. 단독 임무 수행을 위한 통신과 사격 통제 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한 탄약 재정전, 타이거 펑크 시에도 자동으로 공기압을 조절해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국산 무기 수출길 더 넓히나. 한UAE 고위 국방회담 개최.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가 국방,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현재 맞춤형 국산 무기 수출에 한층 더 활로가 열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UAE에서 열린 양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국방,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방위산업에 관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또한 양국의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회담에는 UAE 측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버러디 국방특임장관, 하마드 모하메드 다니 알-루마이티 군총 참모장 등이 참석했다. 한 당국자는 서 장관의 이번 UAE 방문과 관련해 중동 등 현지 사정에 맞는 국산 무기 수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산 무기는 동급의 기존 해외 무기체계 대비 가성비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방력 확충에 노력해온 UAE 등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서 장관은 24일 UAE에서 출국해 25일 인도를 방문해 양국 간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인도에선 자주대공포와 천마미사일을 탑재한 근거리 방공무기 체계인 비호복합 수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3. KF-X 전투기 몇 대나 수출할 수 있을까?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어렵게 KF-X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KF-X 전투기가 장시간 운용되면서 지속적으로 개량됨은 물론 낮은 운용 유지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양산 수량은 분명하므로 가능하다면 KF-X가 대략 100여 대 정도는 수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과거 한국이 T-50 고등훈련기 사업을 진행할 당시 국내 관계자들은 T-50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해외의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발주해 최대 400여 대의 고등훈련기 교체 수요를 장악할 수 있다는 원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출된 수량이 64대에 불과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원래 노렸던 미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탈락한 상황입니다. T-50 고등훈련기의 경제학. 한국은 현재 리비아와 칠레, 말레이시아에 대한 FA-50 수출을 추진 중이며 필리핀이 추가로 12대를 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필리핀은 보다 우수한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FA-50이 약간 더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도 도입 가능성이 높았지만 과거 포클랜드 전쟁을 겪은 영국이 T-50에 사용되는 부품 6종의 공급을 차단하는 바람에 수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T-50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로는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스, 불가리아가 있으며 향후 운이 좋다면 현재 수출된 64대를 포함해 약 100여 대 정도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공군은 T-50과 FA-50 경전투기를 합쳐 14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 추가로 20대의 TA-50을 주문해 현재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 공군의 도입 수량과 수출 수량은 현재까지 220대이며 추가 수출에 성공할 경우 그 수량은 최대 250에서 3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고등훈련기 수량으론 나름 준수한 편으로서 장시간 운용과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에 도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투기는 다르다? 고등훈련기와 비교해 KF-X와 같은 주력 전투기는 개발비와 양산 모두 상당한 비싼데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으로 대규모 성능 개량을 실시해야 함은 물론 낮은 운용 유지비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데 최신 전투기가 나름 독자적인 군수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배치 수량이 최소 400에서 600대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400대가 가능할까? 하지만 현재 400에서 600대의 수량을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데 미국, 러시아의 연 세계 3위의 항공 기술력을 자랑하는 프랑스마저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50에서 70년대 미국과 구소련 사이의 냉전이 심화될 시기 미국과 구소련 그 누구에게도 속하길 원치 않았던 제3세계국가 20여 개 국가에 막대한 수량의 미라지 3 전투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공군의 수요량을 합친 미라지 3의 전체 양산 숫자는 무려 1421대나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미라지의 명성을 이어가고자 1970년대 미라지-2000을 개발했지만 프랑스 공군이 316대, 인도가 50대, UAE가 68대,
대만이 60대, 그리스가 44대, 이집트가 20대, 브라질이 12대, 카타르 12대, 페루 12대를 합쳐 총 601대를 양산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미라지-2000을 대체하는 라팔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공군과 해군이 발주한 180대 외에 인도 36대, 이집트 24대, 카타르 36대, 그리스 18대를 합쳐도 현재까지 생산이 확정된 숫자가 294대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의 전투기 수출 전략. 프랑스가 한때 미라지 31,422대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